반장은 무심한 듯 고개를 저으며 그의 불안을 덮어두려는 듯 말을 던졌다. 안 걸리면 되잖아. 왜? 싫어. 정우성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반장의 시선을 피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징역 기간도 긴데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기면. 반장은 가볍게 웃으며 오히려 더 간단하다는 듯 말했다. 어려울 거 없어. 삼반대에 있는 이민호 알지? 정우성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이민호. 그는 30대 후반의 성폭력범으로 악명 높았다. 교도소 내에서 그는 교활한 술수로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약점을 잡고 그걸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른바 족밥이라 불리는 인물로 교도소 내에서 경멸의 대상이었다. 반장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다. 운동 끝나고 샤워 시간에 시간이 있을 거야. 죽지 않을 만큼만 조져줘. 뒷수습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우성은 가슴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반장의 제안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도소 내에서의 권력 싸움, 그리고 그 권력 싸움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밀어넣으려는 음모였다. 반장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압박을 가했다. 대신 이건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안 그러면 나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정우성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반장은 그의 대답을 들으며 조금 전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 지금 말해. 정우성은 반장의 위협적인 말에 긴장감이 배가 되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아니요, 할게요. 반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일정은 내가 잡아줄 테니 확실하게 처리해. 그놈이 다시는 눈도 못 마주치게 만들어 놓으라고. 알겠어? 정우성은 자신을 덮쳐오는 공포와 불안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러나 반장의 차가운 미소는 그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을 남겼다. 네. 반장은 다시 한번 정우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정우성은 자신이 어떤 길에 들어섰는지 깨달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교도소 내의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갉아먹는 잔인한 싸움이었다. 30장 갈등. 정우성은 불안감이 가득한 눈으로 복도를 바라보았다. 징역 17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아직 채 익숙하지 않은 교도소의 공기는 그의 숨을 가쁘게 했다. 그는 항상 냉철한 판단을 내리려 애썼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를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오늘은 그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70 반장의 제안이 다시 떠올랐다. 반장은 교도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요구하는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다. 정우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들을 천천히 되새겨보았다.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우성은 자신을 점검하듯 운동을 마쳤고 동료들과 함께 샤워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샤워실 앞에 다다랐을 때 반장의 시선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반장의 눈빛은 명확했다. 그가 말할 필요도 없이 정우성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 순간이 다가왔다. 샤워실로 들어가기 전 반장은 그에게 은밀히 다가와 속삭였다. 아무도 없어. 그놈 혼자야. 5분. 딱 5분이니까 확실히 해. 정우성은 목에 가득 찬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끝없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반장은 그런 그의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하게 그의 등을 떠밀며 샤워실로 밀어 넣었다. 샤워실 문이 닫히며 적막한 공기가 그를 둘러쌌다. 한 줄기의 샤워기 물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춰 정우성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로 이민호는 혼자였다. 이민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몸은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야, 누가 시킨 거야? 이러다 너도 같이 당하게 될 거야. 알아? 이민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지만 그것이 정우성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우성은 속으로 맹세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미 그의 앞에 놓인 길은 하나뿐이었다. 반장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딱 5분. 그는 그 시간 동안 끝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손이 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민호의 입을 강하게 막았다. 이민호의 눈이 커지며 반항하려 했지만 정우성은 그에게 여지를 주지 않았다. 정우성은 샤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주저했지만 이내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태권도로 단련된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이민호는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방어 태세를 취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정우성은 빠르게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옆차기, 옆 돌려차기였다. 그는 이민호의 갈비뼈를 정확히 노려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발이 이민호의 옆구리에 정확하게 꽂히면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민호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다. 그 충격에 이민호는 숨이 턱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정우성은 주저하지 않고 재빠르게 반대쪽 다리를 들어 뒤돌아차기를 시전했다. 그의 몸이 한 바퀴 돌며 강력한 발차기가 이민호의 복부에 날아들었다. 이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비틀거렸다. 그 충격으로 인해 이민호의 입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민호가 쓰러지려는 찰나 정우성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의 오른발이 높이 들리며 앞차기로 이민호의 턱을 향해 날아갔다. 이민호의 머리가 강하게 뒤로 젖혀지며 샤워실 벽에 부딪혔다. 턱에 꽂힌 타격으로 이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초점이 흐려졌다. 이민호는 간신히 몸을 추슬러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정우성은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다리를 움직이며 돌려차기로 이민호의 측면 얼굴을 강타했다. 강력한 타격에 이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상처가 남아 피가 흘러내렸다. 마지막으로 정우성은 반달차기를 사용하여 이민호의 상체를 목표로 발을 휘둘렀다. 그의 발은 곧바로 이민호의 가슴에 명중했고 이민호의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떠올랐다가 무겁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민호의 입에서 피가 섞인 숨이 거칠게 흘러나왔다. 정우성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민호를 내려다보았다. 이민호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의 몸은 무거운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다. 정우성은 그를 한 번 더 확인하려는 듯 이민호의 얼굴을 살폈지만 더 이상의 공격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민호는 쓰러지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부어올랐고 몸은 강한 타격을 받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정우성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반장의 지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반장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확인하듯이 이민호의 피투성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민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반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반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민호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러게 왜 나대? 네가 뭐라고 감히? 정우성은 반장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결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었다. 반장은 정우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어. 이제 네 자리가 확실해졌어. 정우성은 반장의 손길을 느끼며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길을 선택했다. 이 길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샤워실을 나서며 그는 징역 생활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국면은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31장 조사 수용. 정우성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이민호를 내려다보며 손끝에 남은 떨림을 느꼈다. 샤워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피가 얼룩져 있었고 이민호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누워 있었다. 온몸이 고된 싸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정우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자신은 반장의 눈에 띄었고 그를 따라야만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교도관이 들어섰다. 교도관은 천천히 상황을 살피더니 정우성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잘한다.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는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비난도 동정도 아닌 무미건조한 톤만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정우성의 가슴을 한껏 조였다.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교도관은 TRS 무정의를 꺼내어 빠르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교도소 전체망에 무전을 날렸다. 7공장 폭행 사건 발생, 70 폭행 사건 발생, CRPT 출동해 주세요. 그 소리를 듣자 정우성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폭행 사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자신은 그저 반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입안이 모래로 가득 찬 것처럼 건조하고 무거웠다. 그때 반장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반장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나만 믿고 있어.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순 없잖아.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경고가 날카롭게 들렸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자 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이 그를 조여왔다. 그의 눈앞이 흐려지며 무거운 공기가 그의 폐를 짓눌렀다. 그때 샤워실 문이 또 한 번 벌컥 열렸다. CRPT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훈련받은 몸놀림으로 정우성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목에 닿았다. 정우성은 저항할 여유조차 없이 그들에게 이끌려갔다. 몸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허공에 떠밀려 다니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죠? 전 그냥 말을 잇고 싶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미약하고 떨렸다. 그 순간 반장의 눈빛이 그를 가로막았다. 반장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따라가라는 눈치를 주었다. 정우성은 반장의 시선을 맞추며 갈등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항해야 할까? 그는 한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미결대 소지영이 해준 그 말뿐이었다. 여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수용자는 물론 직원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웃으며 등에 칼을 꽂는 곳이 이곳이야. 그 말이 이제야 진실로 다가왔다. 정우성은 그 말이 가진 의미를 뼛속 깊이 느끼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었다. CRPT 대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는 반장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반장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정우성은 자신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이 끔찍한 교도소의 규칙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느끼는 억울함과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 없었다. 32장 징벌방. 정우성은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은 그가 예전에 경험한 어느 곳보다도 좁고 답답했다. 벽은 금이 가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그로 인해 방은 더없이 음침하게 느껴졌다. 방 안에는 딱딱한 고무 재질의 밥그릇 하나, 낡고 얇은 종이로 만든 작은 책상, 그리고 플라스틱 물병이 있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성경 한 권이었다. 그의 물품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 공간은 그를 더 고립시키는 듯했다. 답답함과 불안이 그의 가슴을 죄어왔다. 제 짐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져올 수 있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떨림이 묻어났다. 그러나 소진은 냉정하게 그의 기대를 꺾었다. 조용히 해. 여긴 떠들면 바로 묶이는 거야. 위에 카메라 보이지? 내 행동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다고. 여기 복무주임님이 빡세니까 알아서 기는 게 좋아. 그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고 정우성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정우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처지가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다.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고 그는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럼 근무자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정우성은 다시 물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작게 들렸다. 소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정우성은 자신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주저없이 독방 한쪽에 있는 근무자 호출배를 눌렀다. 미라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리며 복도 끝까지 퍼져나갔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새끼야? 소리는 점점 커지며 복도를 울렸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은 근무자 유상결이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는 듯했다. 정우성은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옆방에서 사사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수감자들이 무언가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 정우성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그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모든 것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상결이 독방 앞에 섰다. 그는 문턱에 서서 정우성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너야? 정우성은 당황한 나머지 가까스로 대답했다. 네? 네. 제 짐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유상결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지한테 교육 못 받았어? 정우성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유상결은 짜증을 섞어 다시 물었다. 교육 못 받았냐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네, 받았습니다. 정우성은 말이 떨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뭐라고 교육받았어? 유상결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조용히 해야 한다고. 정우성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러자 유상결은 폭발했다. 개기는 거야?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정우성은 두려움에 질린 채 급히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상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정우성을 비웃으며 소리쳤다. 이 병신 같은 새끼가 뭐래. 질러놓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야, 이상한 일이 뭐야. 당장 끌어내. 유상결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지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고 크래프트 대원들이 쏜살같이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신속했고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정우성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저항할 여유조차 없었다. 대원들은 그의 팔을 강하게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정우성은 그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싸는 느낌에 온몸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죠? 전 그냥... 정우성은 겨우 목소리를 내어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그 순간 유상결이 그를 향해 다시 소리쳤다. 개기는 거야. 정우성은 너무도 두려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말라붙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저항할 힘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끌려가면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옆방에서 사라진 사사삭거리는 소리와 달리 이제는 복도를 가득 채운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쳤다. 정우성은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절망감을 절감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억울함과 공포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 없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